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부터 이제 기출 나가게 될 거고, 작년만 하더라도 기출을 물리화학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무기분석 뭐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뭐 올해 내내 시험 진도를 물리무기 분석을 동시에 나갔으니까, 기출도 역시 물리무기 분석 동시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둘 아마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아침에 물리 두 타임 하고, 그 다음에 무기 한 타임, 점심 먹고 와서 다시 무기 한 타임, 그래서 두 타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분석 둘. 아마 그런 식으로 제가 끊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진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하루에 나가는 양이, 뭐 물리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근데 뭐 어차피 진도 나가는 건 똑같으니까 어떻게 뭐 앞에 물리 다 끝내고 무기 분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물리 문제가 무기 분석보다는 조금 많아요. 간발의 차이지만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맨 나중에 가면은 아마 물리만 진도를 나가든지 뭐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봅시다. 처음에 기체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AB 두 기체의 압축인자. 그래서 압축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PV를 NRT로 나눠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요렇게도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실제 기체의 몰 부피하고 이상 기체의 몰 부피 사이에 비율을 갖다가 우리가 압축인자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되느냐면은, 자, 요거를 갖다 리어레인지를 하면 V분의 N을 무엇으로 나눠준 것과 같아? RT분의 P로 나눠준 것과 같다, 이런 식이 되죠. 이거는 실제 기체의 부피, 실제 기체의 몰수.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기체의 몰당 부피, 몰 부피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V는 이코르 NRT를 리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리어레인지 한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RT분의 P에 해당이 되는 게 뭔지를 보면은 N분의 V는 RT분의 P. 그러면 RT를 P로 나눠준 것은 이상기체 방정식에서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기체의 몰 부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인자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비율에도 해당이 된다. 자, A 기체와 같이 행동하는 기체에 대해서 답하시오. A 기체, 압력이 아무리 변화를 드려도 압축인자가 이를 항상 유지하고 있죠. 이런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V는 이코르 NRT 공식을 항상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공식을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만족시키는 게 이상기체죠. 따라서 압축인자 G, 즉 PV를 NRT로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이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1을 유지해요. 이거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압력이 변하더라도 압축인자가 1로 0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이것은 이상기체다. 자, 이 기체에 대한 내부 압력, 인터널 프레셔는 뭐냐? 이게 이제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정의죠. 인터널 프레셔. 파이 T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V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이 이 포텐셜 에너지, EP라고도 얘기를 하고, 포텐셜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이 항상 0이에요.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항상 0이야. 지금 조건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0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자체가 상수라는 얘기죠. 0이라는 고정된 상수. 따라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곧 뭐에 해당이 되느냐? 운동 에너지 변화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이게 단원자냐, 이원자냐, 뭐 그거에 따라서 뭐 혹은 선형 다원자냐 비선형 다원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하려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단원자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운동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분의 3 KT가 입자의 평균 운동에너지고, 이 평균 운동에너지에다가 우리가 입자의 몰수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은 이게 입자의 운동에너지의 총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아보가드로 숫자하고 기체 상수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K하고 NA를 곱해주면 곧 그게 그 아보가드로 숫자하고 볼츠만 상수죠. 볼츠만 상수 K를 곱해주게 되면 그게 기체 상수 R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T 2분의 3 NR T가 되고, NR은 어차피 상수니까 하나는 기체 상수, N은 기체의 몰수, 압력과 부피 이런 조건, 외부 환경 요건이 바뀌었다고 기체의 몰수가 변하진 않죠. 2분의 3 NR DT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내부의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도의 변화에만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온도 T가 일정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DT가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DU,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도 당연히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제로다.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만 의존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온도하고만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온도 조건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널 프레셔라고 얘기하는 이 값이 0의 값을 갖게 돼요. 이게 그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기체가 갖고 있는 1, 2항 이외의 여러 가지 성질 중, 즉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 중에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를 열거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설명은 뒤로 하고 내용 자체가 중요하니까 답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 우리가 이거를 CV라고 얘기를 하죠. 부피가 일정할 때,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파샬 U 오버 파샬 T의, 이 부분은 똑같죠. 근데 일정하게 유지되는 조건이 P인 녀석이 있어요.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하고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 즉 부피가 일정하냐 압력이 일정하느냐하고 상관없이 온도가 변할 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변화율이 동일하다라는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설명이 굉장히 길어서 이건 답은 답이 일단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답 자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답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파이 T, 파샬 U 오버 파샬 V의 T라고 얘기하는 게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거 말고 나머지 두 개의 조건이 더 있는 거죠. 세 개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이 두 개가 요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뮤T,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예요.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로예요. 마치 파이T가 제로하듯이 뮤T. 혹은 그 뮤T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뮤의 CP로 주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뮤T가 제로면은 뭐가 또 제로냐면 뮤가 제로가 돼요. 이 뮤가 뭐냐면은 바로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건 등원 줄 톰슨 계수. 그냥 줄 톰슨 계수는 요 T하고 H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즉, 등 엔탈피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 변화율, 요걸 얘기를 하는데, 요게 제로인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걸 제로라고 써도 되고, 요걸 제로라고 써도 됩니다. 이거 둘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제로다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답은
얘하고 얘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건데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 우리가 이거를 갖다 CP라고 얘기하는 것의 정의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상기체에서는 요 CP에서 요 P를 V로 대체를 하더라도 값이 동일해요. 그래서 파샬 H 오버 파샬 T의 V로, 마치 여기서 V하고 P를 바꿔 쓰더라도 값이 동일했었던 것처럼 얘도 P와 V를 바꿔 쓰더라도 값이 동일하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이외에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 또는 V라고 표현이 되는 게 항상 0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압축 인자값이 항상 1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것도 이상기체가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이게 이상기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특성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상기체의 특성인데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이 네 가지를 쓰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이미 언급이 됐으니까 나머지 세 개를 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답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지금 이 과목이 문제만 기계적으로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갖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요건데, 우리가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등원 줄 톰슨 계수죠. 이 녀석은 정의가 파샬 H 오버 파샬 P의 T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정의죠. 등원 줄 톰슨 계수의 정의.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H라고 얘기하는 것은 U 플러스 PV죠. 이건 정의죠. 엔탈피의 정의죠. 그 엔탈피의 정의를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샬 P 오버 파샬 U에다가 T,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P에다가 파샬 PV 하고 난 다음에 T, 이런 식으로 H가 들어갈 자리에다 U 플러스 PV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는 PV는 이코르 nRT를 만족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파샬 P 오버 파샬 U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PV 대신에 nRT를 집어넣죠. 파샬 P 오버 파샬, 어차피 nR은 상수니까 nR은 바깥으로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 T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T가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하면 T 값은 어떻게 되죠? 안 변하죠. DT는 이코르 제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DT는 이코르 제로가 되면 이거 몽땅 다 제로가 돼버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파샬 U 오버 파샬 P의 T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했었죠. 내부 에너지는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2분의 3 nR의 dT와 같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었죠. 단원자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그 선형 다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엔 상수가 2분의 5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비선형 다원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4로 바뀌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3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의 3이냐, 2분의 5냐, 3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온도의 변화량하고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근데 온도가 어떻다고?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제로일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뮤t는 제로다라고 얘기한 등원 줄 톰슨 계수는 제로다라는 게 유도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파샬 U 그 CV죠. CV는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거를 적용을 시킬 거예요. du는 이코로 파이 t dv 그 다음에 cv dt라고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이상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실제기체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공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dh는 이코로 뮤t의 dp 그 다음에 cp의 dt라고 얘기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각각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에 적용이 되는 일반 공식에 해당이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죠. 내가 U를 V와 T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수학적으로 전미분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파샬 뮤 오버 파샬 V의 T의 dV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의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 중에서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파이 t죠.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CV죠.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전미분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무슨 전제 조건이 없어요. 이상기체, 실제기체, 모든 기체에 대해서 공이 만족이 되는 공식에 해당이 되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DH는 이코로 PT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파샬 H에다가 파샬 P의 D의 DP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H 오버 파샬 T의 P의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 이게 뭐죠? 뮤t 등원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량, 이 CP 등압 몰 연료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이 될 거는 뭘 가지고 사용할 거냐? 이거를 어디다가 대입을 할 거냐?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파이 t 해놓고 난 다음에 파샬 v 요거죠. 요거를 뭘로 나눠줘요? t로 나눠주죠. tv 그 다음에 플러스 CV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거를 뭘로 나눠줘요? 요걸로 나눠주죠. 그래서 파샬 T 오버 파샬 T의 V 요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잠깐만. 쏘리. 그래서 내가 뭘 썼어? 이건 맞아요. 여기 있는 건 다 그냥 두세요. 내가 요거 제일 처음에 쓴 식을 갖다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해야 될 게 이거를 유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du는 이코로 해놓고 난 다음에 파이 T의 dv 그 다음에 cv의 dt 요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갖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파이 t에다가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 들어가고 cv에다가 파샬 t의 p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뭐가 돼요? t를 t로 미분을 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1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표현하면은 파이 t에다가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에다가 플러스 cv 요런 식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상기체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이상기체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파이 t는 이코르 뭐죠? 제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CV가 되더라. 즉 CV가 뭡니까? 파샬 U 오바 파샬 T의 V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정 부피 조건으로 유지가 되든 일정 압력 조건으로 유지가 되든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동일하다라는 식의 얘기예요. 어디서? 이상기체에서. 그래서 실제 기체는 이게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둘이 달라요. 근데 이상기체는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둘이 같아진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가 요거죠. 그래서, 파샬 H 오바 파샬 T의 P가 아니라 이제 V인 녀석을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할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H는 뮤 T에다가 DP,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CP, DT, 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뮤 T에다가 파샬 P 오바 파샬 T의 V,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난 다음에 CP에다가 파샬 T의 V, 이렇게 되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뭐가 돼요? T를 T로 편미분했으니까 값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뮤 T에다가 파샬 P 오바 파샬 T의 V, 그 다음에 플러스 CP,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뮤 T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상기체에서 요거는 제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게 제로가 들어가면 이게 사라지면서 CP가 돼요. CP가 곧 뭡니까? 파샬 H 오바 파샬 T의 P죠.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엔탈피의 변화율을 다룰 때 일정 압력 조건이 유지가 되든 일정 부피 조건이 유지가 되든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유도를 갖다가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유도했나? 이거 유도했죠? 안 했나? 저걸 유도를 해야지 저게 말이 되죠. 그래서 저것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요거 유도를 하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뮤티는 파샬 H 오바 파샬 P의 T가 되는데 이게 이제 정이고 H는 이코르 했구나. 쏘리.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 어쨌든 여기서 유도 과정 중요합니다. 근데 유도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이상기체의 특징 4가지를 일단 정리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도 한번 봐두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00atm에서 B기체의 몰 부피는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atm이고 B기체의 몰 부피는 B기체, A기체의 몰 부피의 몇 %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0.4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압축인자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압축인자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상기체의 몰 부피와 실제기체의 몰 부피의 비율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G는 VM 실제, 그 다음에 V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0.4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이상 기체의 몰 부피. 실제 기체가 여기서 B죠. B라고 얘기하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는 해당 조건에서 이상 기체의 몰 부피의 40%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40%다. 자, 계산 과정 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그거 쓰면 돼요. G는 이코로 PV는 이코로 NRT. 이 녀석은 V분의 N. 그 다음에 RT분의 P 해놓고 이 녀석은 VM 실제, VM 이상. 이게 풀이 과정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끝나는 거죠. 제가 아까 압축인자 설명할 때 나왔었던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기체 B1, B2, B3점에서요. Z값이 A기체와 같거나 혹은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B1점에서는 B1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B의 Z하고 A의 Z가 서로 같죠?
즉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같이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B1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B1 포인트는 압력이 매우 낮죠. 그래서 여기서 매우 낮은 압력에서는 특징이 뭐예요? 압력이 낮으니까 당연히 동일 조건에서 부피가 굉장히 크겠죠. 따라서 입자 간 거리가 매우 멀죠. 그래서 매우 낮은 압력에서는 입자 간 거리가 매우 멀다. 그러므로 분자 간 상호 작용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다란 얘기죠?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없는 이상기체와 동일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체에서의 분자 간 상호작용력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판데어발스 상호작용력이죠. 근데 판데어발스 상호작용력은 반발력은 거리의 12승에 반비례하고 인력은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거리가 10배만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100만 분의 1로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압력이 매우 낮아지게 되면,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상기체와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B2점. B2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의 Z값이 이상기체의 Z값에 비해서 굉장히, 이상기체의 Z값은 1이죠. 1보다 굉장히 작은 값을 갖다가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아까 압축인자의 정의가 실제 기체의 부피와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에 비해서 대단히 작다라는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 압력이 증가하면 입자 간의 거리가 감소하죠. 그 결과 거리에 6승에 반비례하는, 거리의 마이너스 6승에 비례하는, 같은 얘기죠. 인력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준다. 인력이 매우 강하게 영향을 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잡아당기니까 몰 부피가 수축을 하죠. 따라서 몰 부피가 수축한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몰 부피보다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요약해서 쓰면 됩니다.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핵심 포인트인지만 명확히 나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3점. B3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의 압축인자 값이 이상 기체의 압축인자 값, 1이죠. 1보다 큰 포인트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보다 크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압력이 매우 큰 경우, 이제 이거는 압력이 약간 큰 경우가 아니라 매우 큰 경우예요. 매우 큰 경우에 있어서는 입자 간 거리가 더욱 가까워져서 그 결과 마이너스 6승에 비례하는 인력보다 마이너스 12승 혹은 9승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이너스 12승에 비례하는 판데어발스의 반발력이죠. 반발력이 좀 더 강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몰 부피가 팽창하는 효과를 주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몰 부피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거리가 웬만큼 가까웠을 때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인력의 지배를 받아서 부피가 수축을 하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반발력이 강력히 영향을 미쳐서 몰 부피가 팽창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 둘이 크로스되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이상 기체의 몰 부피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죠. 두 개의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의 몰 부피가 우연히 특정한 환경하에서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같아졌을까? 인력에 의한 효과와 반발력에 의한 효과가 상쇄가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서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 기체의 몰 부피가 같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이쪽이 거리고 이쪽이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판데어바이스 상호작용에 의한 분산력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갖다가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텐셜 에너지를 거리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위치에서 받는 힘의 세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너스 F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거리가 더 멀어졌을 때 이쪽에서는 플러스 기울기를 가져요.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는 얘기는 힘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 가운데 부분을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더 멀어졌을 때는 인력이 지배적이다.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인력이 좀 더 알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판데어바이스 이 포텐셜 커브, 이거 레나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더 짧은 영역.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오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포인트, 그 지점에서 받는 힘의 세기가 양수가 된다. 양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더 가까울 때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더 세고 오른쪽에서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더 멀어졌을 때죠. 인력과 반발력 중에서 인력이 좀 더 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에서는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제로. 기울기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알짜 힘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여기가 뭐에 해당이 된다? 바로 판데어바이스 그래프에서 이 지점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나드 존스 포텐셜에서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 그래서 알짜 힘이 제로가 되는 포인트, 그 포인트가 실질적으로는 뭐하고 상응한다? 바로 이 지점하고 상응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부가적인 설명이고 답은 한 요 정도로만 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온도가 150K일 때 B 기체의 Z에 대한 그래프를 100도일 때와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온도가 더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임계 온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보일 템퍼레처죠. 미안합니다. 보일 템퍼레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보일 템퍼레 쪽으로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점점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는 현상을 보여주죠. 자, 그래서 통상적인 기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게 수천 K예요. 그럼 100도든 150K든 전부 150도든 전부 보일 템퍼레처 이하의 온도일 거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100도에서 150도 쪽으로 간다면은 이상 기체에 좀 더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상 기체에 좀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은 아래로 쳐지고 이 부분은 위로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 한 가지 뭐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왜 자꾸 부러지냐, 장마철이라서 물 먹어서 이렇구나. 그림을 요렇게 그려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묘사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크로스되는 포인트 있죠.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점점 어느 쪽으로 쉬프트하고 있다, 낮은 압력 쪽으로 점점 쉬프트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돼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점점 샬로우해지기는 하는데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샬로우해지느냐, 이 부분이 요런 식으로 샬로우해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 크로스되는 영역도 점점 영기압 쪽으로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보일 템퍼레처가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크로스되는 포인트가 그냥 영기압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영기압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압력하에서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실제 기체의 Z값이 이상 기체의 Z값보다 큰 거예요. 다만 어떠하다? 그 차이가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여기가 압축인자
Z값이 여기가 Z고 여기가 압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온도가 T는 이코로 TB 이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를 보일 템퍼레처라고 얘기하죠. 그 보일 템퍼레처가 되면은 원래는 1에 완전히 딱 붙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에 딱 붙이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좀 과장되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전 영역에서 모든 압력 영역에서 Z는 1보다 약간 커. 다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조금씩 커지는 이런 양상을 갖다가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온도가 TB일 때, 보일 템퍼레처일 때. 그래서 그러한 양상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온도가 100도에서 150도로 올라갔을 때 요게 아래로 처진다. 요게 좀 덜 처진다. 요게 조금 그러니까 양쪽이 전부 1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묘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이 부분도 요게 아까보다는 연기압 쪽에 좀 더 가깝게 위치한다라는 것도 같이 묘사해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이 부분이 아래로 처진다. 이 부분이 위로 처진다. 그리고 크로스되는 위치가 좀 더 연기압 쪽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하는 세 가지가 묘사가 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자, 연력학 제1법칙서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격적인 연력학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그 DU는 요거죠. DU는 DQ 플러스 DW다. 즉, 1과 열을 합쳐주면 내부 에너지의 전체 변화량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예요. 처음에 온도가 27도이고 아마 출제자의 의도는 300K를 의도한 것 같겠죠? 27도씨이고 압력이 2기압인 1몰의 이상기체를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서서 단열적으로 팽창시켜 단열적이란 얘기가 나오면은 DQ는 이코로 제로다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열이란 말이 나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뭐냐? 연력학 제1법칙에서 DQ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DU하고 DW가 동일하다. 그래서 단열에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의 양의, 개의 일의 양이 항상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열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그 부피가 2배가 되게 되었다. 이상기체의 일정 부피하의 몰 연료량은 1.5R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위의 변화에서 최종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DW죠. DW는 해놓고 난 다음에, 자, 이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게 이런 문제에서 가정하는 게 뭐냐면 비팽창일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요. 비팽창일은 없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비팽창일이 전기적인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전기적인 일 혹은 아니면 내가 플라스크나 비커 내에다가 유리막대 저어놓고 젓는 것 같은 거. 그래서 뺑글뺑글 돌리면은 분명히 일을 하고 있으나 팽창은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문제에서는 비팽창일이 없다라고 전제 조건을 해놓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 단순히 기체를 팽창 수축하고 있을 뿐이죠. 내가 이거 팽창을 했다라고 하거나 수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없던 벌텍스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뭔가 기체가 막 폭풍 몰아치듯이 뺑글뺑글 소용돌이가 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그 비팽창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팽창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팽창일만 존재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 1기압의 일정 압력에 맞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PEX가 상수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이코로 마이너스 1 ATM 하고 난 다음에 압력에 맞춰서 그 부피를 2배가 되게 되었다. V2 마이너스 V1에서 이 V2가 뭐란 얘기가 되는 거죠? 2V1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ATM에다가 V1, 이 V1은 나중에 적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W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항상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떻게 되죠? NCV의 델타 T, 즉 DU는 이코로 NCV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상기체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따라서 내부 에너지의 거시적인 변화량은 NCV DT로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몰수는 얼마예요? 1몰. 그 다음에 CV는 일정 부피 몰 연료량은 문제에 보면은 1.5R이라고 나왔죠. 1.5R. 그 다음에 델타 T, T2 마이너스 T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 그 필요한 숫자들을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 봅시다. 자, 먼저 여기 같은 경우에 V2가 V1의 2배에 해당이 되고 그 결과 이거 계산했을 때 V1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V1을 갖다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V1은 처음 부피예요. 처음 부피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V는 이코로 P분의 nRT에 해당이 되죠. 여기 기체의 그 1몰의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1몰의 이상기체를. 그 다음에 기체상수는 R. 그 다음에 온도는 지금 227도씨, 300K라고 얘기를 했었죠. 300K. 그 다음에 여기에 P는 압력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처음 압력이 2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atm. 그 다음에 여기가 300K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대로 계산을 하면은 요게 얼마가 되느냐면 150R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럼 됐네. 그러면은 요 150R에다가 마이너스 1atm을 더하게 되면은 요거 뭐가 돼요? 요 녀석이 마이너스 150R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50R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부 에너지의 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열 조건일 때, 단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1.5R의 T2 T1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T1은 300K죠. 그래서 300K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마이너스 150R에 해당이 돼요. 그럼 우리가 나오죠. T2는 얼마가 된다?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0K만큼 낮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2는 200K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최종 온도는 몇 도이냐? 그래서 지금 이 둘을 비교를 했죠. 1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서로 비교를 해서 결과적으로 온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100K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따라서 300K에서 마이너스 100K만큼 떨어지면 200K가 되는 거죠. 이게 최종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온도는 몇 K냐? 200K다 쓰시면 되고, 이게 다 유도 과정이지 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굳이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 말고 어차피 저기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봅시다. 위의 변화에서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은 몇 KR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계산했죠. 이게 이상기체가 한 일의 양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50 KR에 해당이 된다. 요 KR은 요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 K라는 단위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50 KR에 해당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단위는 뭘까? 150 KR에서 이 단위는. 원래 단위는 이 R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숫자가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0.082 atm 리터 K 몰이다라고 되면 K하고 K가 지워지고 앞에 1몰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몰수도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150 곱하기 0.082 해놓고 난 다음에 atm 리터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기체상수 R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KR이라고 얘기하는 묘한 단위를 갖다 사용을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마이너스 150 KR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위의 변화에서 엔탈피의 변화량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엔탈피의 변화량 델타 H는 엔탈피의 정의상 델타 U 플러스 PV죠. 그러면 델타 U에다가 플러스 델타 PV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상기체 전제 조건이 들어갑시다. 이상기체 조건이 들어가면은
델타 U에다가 델타 nRT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아까 보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NCV의 델타 T라고 얘기했었죠. NCV의 델타 T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는 NR의 델타 T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보면은 CV는 이코로 1.5R이다. 즉 2분의 3 R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문제 저기 나와 있잖아. 이 이상기체의 CV는 2분의 3 R이다. 1.5R이다. 1.5R이 2분의 3 R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게 2분의 5 NR 델타 T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5, 그 다음에 N은 1몰, 기체상수는 R, 그 다음에 아까 온도 변화량은 계산을 했죠. 얼마가 된다? 300K에서 200K로 마이너스 100K 정도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요대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50K 가트 R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의 변화에서 발생된 열의 양은 얼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물어보나 마나지 단열이죠. 단열이기 때문에 Q는 이코로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입한 열량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열적으로 팽창시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쓴 건데, 실제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뭐냐면 DH는 이코로 이상기체, 이 녀석은 NCP 델타 T. 이상기체는 무조건 DH는 NCP 델타 T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상기체에서 CP는 그 CV에다가 플러스 NR로 되어 있죠. 이것도 이상기체인 경우에 항상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은 2.5 R 델타, 그 다음에 N 델타 T다 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거는 지금 설명을 위해서 풀어서 쓴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들어가서 쓸 때는 최대한 답안지를 짧고 정확하게 쓰는 게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쓰시면은 훨씬 더 정확한, 좀 더 짧은 같은 내용을 좀 더 요약해서 표현한 것에 해당이 되겠죠. 요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델타 T는 그러면 2.5R에다가 곱하기 1에다가 델타 T는 마이너스 K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55, 250 KR.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와요.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은 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쓰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다 했고, 개의 내부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내부 에너지의 미분 DU를 S와 V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나타나시오.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DU를 DS와 DV로 표현하시오. 자, 전미분 쓰란 얘기죠. 토탈 디퍼레이션을 써서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S와 V의 부분 미분으로. 즉 DU를 DS, DV를 써서 표현하라는 얘기죠. 자, U는 SV라 하자. 그러면 DU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파샬 U 오버 파샬 S의 V의 DS,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V의 S의 DV. 전미분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S와 V의 함수라고 원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변수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N을 많이 쓰죠. NSV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일정 기체 입자의 몰수가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면 DN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U가 S와 V만의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S와 V냐? U를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압력과 부피의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류의 연력학적 함수의 함수로 다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로 선택하느냐는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얘와 얘의 부분 미분의 합으로 표현하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U를 S와 V의 함수로 표현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미분을 적용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을 쓰라고 얘기를 했었죠. du는 이코르 dq 플러스 dw.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역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dq 가역은 뭐가 되는 거죠? 원래 t분의 dq 가역이 ds가 되니까 dq 가역은 뭐가 된다? t ds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dw 가역 dw는 마이너스 pex dv가 되죠. 이건 정의죠. 이때 가역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가역적인 조건은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항상 1대1로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서서히 팽창하는 경우에 얻어지죠. 따라서 PEX가 뭐가 된다? P하고 동일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P는 내부 압력, 개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압력과 개의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천천히 팽창하는 상태. 그게 가역 상태죠. 그래서 가역 조건일 때는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T ds 마이너스 P dv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태 함수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죠?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가역 조건을 가정해서 유도를 했어요. 근데 이 유도된 결과를 비가역 조건에다 적용했을 때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상태 함수는 가역 조건이든 비가역 조건이든 상관없이 다 들어맞는다라는 게 상태 함수의 특징이죠. 경로, 가역 경로다, 비가역 경로다 이런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역 경로를 가정하고 유도된 이 결과를 비가역 경로에 그대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함수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한 장점이야. 왜? 경로를 가역 경로와 비가역 경로 중 임의의 경로를 내 맘대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른 경로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되기 때문에 상태 함수가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학적으로는 굉장한 장점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지지부진하게 여기다가 답안지에다 쓸 필요는 없어요. 상태 함수는 경로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뭐 이런 얘기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내부 에너지를 엔트로피에 대해서 도시하면 파샬 U오바 파샬 S의 V를 얘기를 하죠. 그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요것이 뭐를 의미하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요게 뭐예요? 요거죠. 일정 부피 조건에서 엔트로피의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 근데 이 둘이 어떻다고요? 같은 식이야. 왜? 여기 보면은 ds, 여기 보면은 ds, 여기 dv, 여기 dv. 그래서 이 둘은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하게 되면 ds 앞에 나와 있는 게 여기서는 t고 여기서는 ds 앞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이거죠. 따라서 얘하고 얘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다. 그래서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온도 T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매칭을 갖다가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일기압 300K에서 이상기체 일몰이 과정 A 또는 과정 B에 따라서 변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A에서 주위에 행한 일의 양은 먼저 일기압 300K 이상기체 1몰이고 과정 A는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가 2배가 될 때까지 가역 팽창한다. 등온 가역 팽창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정 B는 일정한 부피에서 압력이 2배가 될 때까지 열을 흡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일정 부피 조건이니까 등부피죠. 열을 흡수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나는 등부피 변원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등온 가역 팽창, 하나는 등부피 변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과정 A에서 주위에 행한 일의 양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을 갖다가 이제 계산을 갖다가 해줘야 되겠죠. 등온 가역 과정에서 일의 양은 W는 이코르
마이너스 nRT에다가 ln V2 오버 V1에 해당이 되죠. 등온, 가역, 팽창이기 때문에. 등온, 가역, 팽창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등온, 가역, 팽창일 때 W가 왜 마이너스 nRT에 ln V2 오버 V1이 되냐, 이거를 유도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공식을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녀석은, 이상기체가 이 녀석이 1몰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고, 기체상수는 R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8.3 J/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도 T는 300K로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죠. 그 다음에 부피는 나중 부피가 처음 부피의 2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캔슬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ln2는 0.7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나왔죠. 그래서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1743 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은 WK, 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주위에 행한 일의 양은 개가 일을 해서 이만큼 줄어들었어. 그럼 이 줄어든 만큼이 결국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거지? 주위에 대해서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세요. WK의 절대값은.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행한 일이라고 물어봤지만 채점할 때 혹시 어떻게 흠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아까 계산한 거에 절대값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43 줄이다라고 묘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의 일도 정확히 계산했고 행한 일이라는 말의 의미도 정확히 파악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 A에서 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델타 U는 Q 플러스 W, DU는 이건 거시적인 변화량이니까 델타 U는 Q 플러스 W죠. 그런데 이게 등원 과정이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일정한 온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등원이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체가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어떻게 주어지죠? NCV DT로 주어지죠. 이상기체인 경우에는 항상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만 의존을 해요. 부피나 압력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거는 어떤 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죠. 자, DU는 해놓고 난 다음에 DU는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요게 파샬 U 오버 파샬 V의 T의 DV 그 다음에 여기가 파샬 U의 파샬 T의 V의 D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 T의 DV 그 다음에 여기가 CV의 DT 이렇게 되죠. 원래 실제 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부피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 모두에 의존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파이 t가 제로가 나오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CVDT가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 N CVM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온도에만 의존한다. 실제 기체는 온도 이외의 요건에도 의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 기체인 경우에는 온도에만 의존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봤더니 M을 빼놨네. CVM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어쨌든 이상 기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제로가 돼버려요. 왜?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제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돼요. 혹은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요거를 갖다가 델타 U는 이상기체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NCVM 델타 T 그런데 등원 조건이 들어가니까 제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깔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과정 B에서 개가 흡수한 열의 양과 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비교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거를 얘기를 하죠. 과정 B. 자, 과정 B는 등부피 변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U는 어떻게 돼요? N CVM 델타 T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거고, 흡수한 열의 양, 델타 U는 이코르 해놓고 난 다음에 요 녀석이 CVM의 역시, 일정 부피 조건이죠. 그래서 일정 부피 조건이니까 N CVM의 델타 T로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하겠고, 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야 돼요. DU는 이코르 DQ 플러스 DW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녀석이 비팽창일이 없다라는 조건하에서 DQ는 이코르 마이너스 PEX DV가 되고, 이때 DV는 이코르 제로죠. 일정 부피 조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Q가 되죠. 그러므로 DU와 DQ는 동일하다.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출입한 열의 양은 동일하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 그 다음에 이것은 이거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일정 부피 조건, 잠깐만. 뭘 쓴 거야? 말이 안 되지. 이거 잘못 썼어요. Q는 이코르 NCVM 델타 T. 일정 부피 조건. 이렇게 써야지. 여기를 갖다가 델타 U라고 쓰면 말이 안 되지. Q라고 써야 되지. 그러므로 델타 U는 Q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유도를 해도 되고, 둘 중에 여러분들이 아무 쪽이나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됩니다. 이거는 델타 U가 아니라 Q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그러므로 둘이 같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출입한 열의 양이 동일하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1시간이 조금 넘게 지났으니까, 뭐, 첫날이고 그러니까 쉬엄쉬엄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요거 이제 다음 1시간 더 하고 난 다음에 무기화학으로 또 넘어갈게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야 되겠네.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